정치 시그널 정치 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속을 풀어주실 세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 외교, 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 선물 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당의 야무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주말이 끝나고 정말 연휴가 완전 끝납니다. 아쉽습니다. 연휴는 항상 아쉬운 것 빨리 같습니다. 내년이 오기를. 네.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네. 양쪽이 정말 꿀렁꿀렁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 네. 강찬호 위원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소옥입니다. 지금 뉴 이재명,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조국 혁신당 대표까지 네. 뭐 뉴 이재명 운운하면서 이 순혈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랑 절연하려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게 명청 전쟁에서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인데 이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이 도대체 뭐냐? 본질은 결국은 민심인 건데 지금 당원들 중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마침내 대선 나와서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하고 싸웠다가 졌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지휘에서 이제 승리하고, 네. 대선에서, 작년 대선에서 마침 이제 대통령 됐습니다. 요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요 단계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그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당원들은 기존의 소위 친노, 친문, 586 운동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그래서 문바라고 불렀죠. 보통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 세력하고 다르고 이좀 명달이 된 거예요. 명달인데 그 최근에 이분들이 어떠한 그 모습을 보였냐면 바로 합당 정청래 대표의 느닷없는 합당 시도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친노, 친문 586으로 상징되는 구주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신주류. 여기서 뉴 이재명은 바로 신주류를 떠받치는 강력한 어떤 여론, 그 담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의 변화를 좀 추동하는 네. 그러한 좀 어떤 에너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 당연히 구주류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어제 조국 대표, 혁신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항상 이랬어요. 동교동계, 김대중 세력으로 대표되던 동교동계가 친노무현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그냥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가 어떻게 됐어요? 신주류. 친노가 잡아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열린우리당이 결국은 나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탄생시키는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면서 이분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과거에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류는 동교동 그 DJ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당이 깨지는 분열까지 감수하면서 싸움 끝에 이분이 주류가 됐는데 이제는 이 주류에 대해서 다시 신주류가 또 부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재명 세력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거 본인들도 구주류랑 싸워서 신주류가 된 역사는 망각하고 이제는 우리 주류 세력, 과거 구주류 세력의 기득권만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버티기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의 민주당의 이제 구도는 네. 결국 뉴 이재명 세력, 이 세력이 이끄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뉴 이재명 세력이 이끄는 네, 민주당으로 네, 갈 수밖에 네,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네. 보셨죠? 네네. 뭐 재명인의 마을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을 강퇴했다. 그런 투표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뉴 이재명의 그게 본질이에요. 어떤 거냐면 정청래계에게 그렇죠. 이재명계가 2연패를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합당 논란이 불거졌고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공소 취소 모임이 생겨난 것과 같은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서 전당대회를 승리하고 그 다음에 더 본질적인 것은 그 다음 총선 공천에서 우리가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것이 다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좀 네. 포장을 한 것이죠. 뉴 이재명 하면 과거에요. 뉴 라이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새로운 이념이나 어떤 어젠다를 던졌을 때 뉴 이런 걸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물의 뉴라는 새로운 걸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계파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칠 건데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 뉴 이런 것은 배제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조국 대표 역시도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조국 대표의 입장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본질은 최소한 나와 선거 연대는 해달라 이런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SNS도 보면 두 단어만 남는 것이에요. 결국 연대와 단결. 대화 단결.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고 단결을 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 이 얘기가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 이재명을 외치는 분의 핵심은 친문은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어게인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데 저는 가장 재밌게 본 것이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이요. 네. 얼마 전에 김관영 전북지사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기초단체장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한 이유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네. 군청이나 도청을 셧다운하고 계엄을 따랐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 논리, 내란몰이의 논리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들이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대표도 지속적으로 연대 읍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뉴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엄청 입체적인 분석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제 김종욱 부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외부에서야 강제로 뜯어내려고 하겠죠. 뭐 선거 앞두고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나 보수 진영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이 분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분열하게 방법이니까 하는 게 제가 볼 전략이다. 때 그렇게 뜯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원재명이 있고 유재명이 있겠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재명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정치인을 좋아했던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인물들 같은 경우는 초기의 분화 과정부터 저희 친문 세력들과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감정적 골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네.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 감정적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재명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유재명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나게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어요. 희생당했어요. 검찰의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그 부분을 또 동정을 하거나 아니 그를 지켜야 된다라는 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워낙 제가 볼 때 극우적인 현상으로 가니까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인물들이 어디를 지지할까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지지하겠다라고 이동해온 측면도 있었겠죠. 네. 거기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윤석열 당시 과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선되고 났을 때는 지지층이 계속 인입이 돼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게 예를 들면 윤석열이었겠죠. 근데 국정 운영을 잘하면 그게 계속 늘어나죠. 국정 운영을 못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재명과 유재명이 불어나고 있는 건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건 그것이 외부이건 내부이건 뭐 말씀하신 정청래 당대표이건 그건 안 돼.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은 뭔가요?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제에서 누가 감히 예를 들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대신 말씀하신 아픈 방송의 가시가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 손가역처럼 소위 이 친문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인 선거의 지분들을 확보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전선을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손을 들어주질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발동하고 싶어도 대중적인 지지나 당내 역학관계에 다수의 입장을 타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들도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좀 복잡한 지금 구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느 선까지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분명히 그 합당 사태에서는 그 안에서 싸우는 친명들 그리고 뉴 이재명 세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다 단합돼 갖고 싸워서 당대표랑 싸워서 이깁니까? 그리고 지금 친명 핵심이라는 총리까지도 다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합당에 반대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과거에다 같은 당이었고 하니까 뭐 부분적으로야 뭐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큰 흐름은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이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일본 총리랑 잘 지내죠. 네. 그다음에 탈원전 완전히 더 엎었죠. 그다음에 어제 결정적인 거 나왔어요. 보안 수사권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약간 제한된 거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국민의힘하고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지금 보면은 이 당도 중도 실용 네. 이쪽 그리고 이제 미래 이런 거 보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실컷 조건 그 세력들하고 같이 있어요. 지금 본인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조국이라든가 이번 합당하려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공개념 절사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탈원전 왜 안 하냐? 귀하들은 어느 당 네. 소속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노선이 말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달라지는.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존치가 웬 말이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유재명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원전도 지금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 내로남불, 위선, 그 다음에 지금 정청래 대표 하는 거 보세요. 장경태, 자기 핵심이니까 지금 도대체 그 성희롱 사건 난 지 언제가 됐는데 저기 국민의힘은 보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잘만 지금 처벌하네? 여긴 뭡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그 요직을 뭐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조사? 이것만 봐도 성비리, 유독 성비리 사건에서 가해자 편 만드는 민주당, 그 다음 툭하면 내로남불, 위선, 이런 거에 지금 젊은 사람들 실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싫어하고 민주당 이번에 간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그 과거 민주당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이걸 권력의 알아야 분화에서.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점이 네. 이제 합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거 지론이라고 얘기했었죠. 지론인데 이거 네. 지론 지론인데, 왜냐면 네. 저도 확인해본 바가 있어서 지론이 그러는데요. 하죠. 네, 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점 문제였어요. 네. 네. 내가 시점을 얘기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드라이브를 건 측면과 관련해서는 네. 그걸 왜 나한테 묻지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예,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검찰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내부에 소위 강력한 입장을 가진 사람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예를 들면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검찰의 모두 수사권을 뺏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우려까지 내가 반영을 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의 타협점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전체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요. 국민의힘과도 일정한 타협점들을 만들어낼 제가 수 볼때 있는 반론이 아니라 그냥 제 얘기 반복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결국은 비슷한 결에 대통령이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인정했다는 게 좋게 말하면 타협인 거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강경파 내지 구주리하고 선을 그은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그런 파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그런 결정 과정 자체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서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결정을 대통령이 그렇게 해 주니까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뭐 네. 유시민 전 이사장도 네, 사실 네. 뭐 참전을 해서 지금 이 뉴 이재명을 둘러싼 내전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그래서 원색적으로 서로 비난을 하고 있죠. 미친 X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본질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이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유입돼서 새로운 것을 주류를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파이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고 지칭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주류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잘 되려면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속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 공소 취소 모임의
규합되는 의원들을 보면 저는 과연 이 90점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절대 숫자는 많죠. 지금 104명이 네. 됐다고 하니까. 근데 최초에 80여 명이었죠. 104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176명인가가 의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공소 취소라는 이런 큰 민주당 내에서 보는 큰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다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이는 규합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하면서 민주당을 586 정당에서 전문가 정당으로 대거 탈바꿈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586을 내친 게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이재명 당대표였죠. 그러고 나서 영입한 사람들이 대거 어떤 소위 전문가 집단을 많이 유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 집단이란 분은 정치 영역에서 과거 586 같은 결속력이나 어떤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 이런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대적할 만한 리더가 별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친명 진영에서는. 네. 김민석 총리를 열심히 띄우고 있지만 네. 그렇게 별로 국민적 당내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친명계, 뉴 이재명계에서도 고민인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지금 당권을 갖고는 있고 그다음에 구주류의 어떤 총 결집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대표가 됐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야말로 별로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당 지지율이고 정청래 대표 지지율은 제일 낮아요. 이 여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전반적인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비호감 요소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어떤 그 개인 캐릭터 문제가 아니라 네. 당 전체의 어떤 주류를 당권을 둘러싼 권력, 네. 거대한 네. 이전 파워 시프트의 상황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파워 시프트 상황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 뭐 아니면 저는 이제 그 공치모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해는 돼요. 출범식도 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음.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부 송금 같은 경우도 김성태 전 회장 스스로가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선거법 문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과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시점에 이걸 던지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 방법론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당론이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모임이 문제를 아니라 풀어나가는 것이 당론으로.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모임의 취지와 무관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전대를 위한 모임 아니야라고 네.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임 취지에는 이해가 되나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택에서 약간 좀 갸우뚱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네. 공소 네. 취소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주장하는 건요. 네. 이 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가 말이 되는 거예요. 공소 취소는요. 우리나라에서 진범이 발견된 거 이외에는 공소 취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이었고 검찰이 소설로 기소하고 그러면 재판 받으면 무죄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사법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반헌법적 발상이기 때문에 그 친명 세력이 여러 가지 뭐 뉴민주당 이런 걸 갖고 아무리 그 변장을 해도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건 내란에나 다름없는 헌법 파괴 책동입니다.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죠.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그걸 내란이라고 헌법자가- 모르고 하시는 건 전 내란이라고 아니, 왜 봐요. 내란이라고 그건 말씀하십니까? 내란입니다. 내란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왜 동의하지 그러냐면 않고요. 내란이라는 내란 단어로 수준이야. 지금. 내란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전 내란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 헌법을 파괴하니까. 아니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르죠. 김건희에서도 벌어. 자, 기각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란까지는 과하시죠. 네, 내란 네. 수준이라고 과하다. 내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란 수준은 주장을 충분해요. 하시고. 네.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 내란에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내란으로. 네. 예. 전 다른 건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명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전 적어도 이게 이진관 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되는 1심 선고가 있기 이전이라면 이해는 할 수 없으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확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선고, 뭐 최종심은 그렇죠. 아닙니다만 네. 판결이 난 1심 상황이지 선고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내란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헌재 결정도 존중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동안. 지금은 이진관 판사, 유경진 판사, 소위 이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내란이 맞다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좀 해괴망측한 기적의 논리를 내세우거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
전 적어도 그럼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아닌가? 저는 뭐 헌재나 법원은 이미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빼더라도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걸 내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싸우는 정당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저는 그 기적의 논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관철될까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장동혁 대표 생각 듣기 전에 강찬호 의원님 먼저 장동혁 대표가 이제 1심 이후에 밝힌 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요, 저는 정말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디 언론 나가서 TK 자민련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저는 TK에서조차도 지금 이 앞으로 상황이 좀 흔들흔들할 것 같아요. TK도 흔들릴 아니 수 이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네.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보수 정당 아닙니까? 보수란 무엇인가요? 법 질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수는. 특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고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고 열몇 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거를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 되었고 지금도 선거법은 벌써 3심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났고 이런 것들이 다 법원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법원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판결을 내렸으면 존중해야죠. 그게 국민의힘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이렇게 무슨 형식 논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 안 되는 윤 어게인 세력하고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당권을 유지해보겠다는 그러한 지금 어떤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아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1심 알고 계시나요? 판결을 네.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입장이 나오지가 않죠. 1심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3심까지 지켜보고 보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 것이죠. 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여러 군데 보면 뭐 다양한 입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은 이미 수차례 밝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당론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국민들께 수차례 사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 토대 위에서 또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그 토대 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1심 판결문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양형 이유나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죄가 무기징역이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살피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도 양형 이후에 보면 우리 지기현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준비되지 않았고 무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자제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 내용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당내에서 많은 분들은 이런 소위 구구 유튜버라는 분들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경고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경고장을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두루 살펴보셔야지 판단이 되는 것이지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다 좋은데 만약 맨 마지막 부분은 저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왜 그게 국민한테 그럼 구체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될까요? 아니 이름을 콕 집어서 거명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뭐 고모니 뭐니 해가지고 한번 정 대표가 그럼 세게 한번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표현의 방식을 두고 네. 똑같은 것이에요. 윤석열 절연 이 5, 5 음절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의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근데 1심 선고 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관심이 많이 몰렸는데 일단 어제 상황을 보면 당명도 지금 개정은 지방선거 전에 안 한다는 것 저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당명 개정한다 그러니까 뭐 100일 앞두고 당명 개정하냐, 국민들이 인식하시겠냐, 뭐 옷만 갈아입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당명 안 바꾼다니까 또 당명도 안 바꾼다고 비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옷까지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러 논란을 만든 것
그건 오히려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천 작업, 새로워지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외부의 어떤 출신 갖고도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다 좋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변화하려고 하고 좋은 공천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막 계엄하겠다고 난리치고 술 먹으면서 저것들 쓸어버려야 돼라는 막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나요?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정색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은 사람 누구나 있어요. 옆에서 그냥 내내 하고서 술만 계속 그 술 먹는데 말이죠. 정말 나중에는 술 먹는 맷집이 좋은 의원들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남아서 대통령한테 한마디라도 직언을 했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봐요. 뭐 절연이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는 거. 배움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가슴 쓸어내리고 고통받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저희가 대통령 조금이라도 좀 뭐 다리라도 붙들고 한 번이라도 직업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허심탄회한 잘못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 그거 하나 하면은 저는 이번에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말의 진위와 관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미찬 위원장님의 위치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서로를 이해하는 근데 자리군요. 격까지는 필요 없어요. 딱 두 네. 가지입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 음. 이거 되게 중대한 발언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헌정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대한 문제고 또 하나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공소기각 주장하는 윤호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이 얘기는 윤석열 씨가 한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헌재 선거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헌재 선거문 내용이 어떤 거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헌을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다음에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 의사당이 진입시킨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입법부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한 폭동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라는 목적하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에 중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헌재를 부정하고 법원을 부정하고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발언을 당대표가 하신다면 이런 당대표와 어떻게 정당 간에 토론을 할 수 있지?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볼 때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가 없어요. 일부를 제외하고. 전 그렇다면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이거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네. 이 말씀을 드릴수록 이 늪에 빠져드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싶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기현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상계엄이 그 내란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헌법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뒤에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언, 그것과 그 목적과 행위, 양태, 이것에 대한 판단, 의도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한 세세한 내용을 안 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당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해 주시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끊임없이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고 내란몰이를 해야지만이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네. 윤석열 퀴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 많은 그 광역단체장들이 다 그렇게 당선된 것입니까?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럼 저는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당의 내란몰이를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이죠. 그 2차 종합특검이 곧 수사를 시작되는데 그 시작부터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잖아요. 그럼 1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를 모든 게 승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심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증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차 종합특검은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거 맞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의 언어가 있고 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또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니, 것이에요. 말은 바로 해야죠. 내란몰이가 아니라니까요? 내란이에요. 왜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헌재가 내란이라고 얘기했어요. 법원이 내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건 내란인 거예요. 근데 그 내란을 주장했다고 내란몰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럼 민주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태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한다? 근데 그 내란몰이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아니, 헌재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헌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민주당이 내란몰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아니, 그게 왜 내란몰이에요? 내란, 이 비상계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의힘이나 전혀 상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모조리 싸그리 묶어갖고 낙인을 찍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노사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그것은 이제 그걸 판결한 네.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민찬 대변인 얘기한 것은 국민의 힘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때린 부분이 내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의 힘이 그럼 내란 정당이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 당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들어가서 계엄 해제, 찬성, 계엄 해제 표결을 끌어냈고, 18명을 했고, 그렇게 또 지금 현재 바로 그 장도혁 대표도 그때 다 의원으로 들어가서 그 표결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킨 헌재 재판소장, 당시 대행, 문영배 소장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그거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고 무리수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갖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다. 법원 판결 맞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냐? 그럼 해산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건 심지어 법원 한재 소장도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이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양쪽 다 이제 한 마디 더 네. 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이제 거니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정당 해산 문제 같은 경우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 해산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 정당을 해산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제도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으니 최종심이 나온다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당 해산 절차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대신 맨 앞에 기획권 빼겠습니다. 맨 앞에 헌재와 법원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으면 내란이라고 인정하시고 거기에서 반성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내란몰이였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 존중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 판결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광역단체장들까지 낙인 찍고 내란 몰이를 통해서 지방선거 어젠다를 가져가려는 부분은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민주당도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판사를 지금 뭐 탄핵을 한다느니 이런 뭐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주제로 아니, 넘어가는데 같은 주제인데요. 네. 뭐냐면 지금 김종우 위원장님도 법원 판결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럼 모든 판결은 존중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불리한 판결은 민주당은 아예 거부를 하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일단 우리 오늘 지방선거제 D-100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그거 못 다뤘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엔 이제 좀 지역별로 한번 짚어보면서 지방선거를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늪에 빠지는 바람에 네, 지금 오늘- 민주당 이슈를 못 다뤘네요. 아쉽네. 선거 얘기를 못했지만 네. 뭔가 경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